이제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할 때 이제 결정문을 읽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사실 그 결정문에서 그러니까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결정문에 소수 의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게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때는 아무래도 의견이 들어갈 것이다. 소수 의견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보는데 그게 법리적인 해석에서 봤었을 때는 변호사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소수도? 수 있죠. 원래 선고를 할 때 이유를 얘기합니다. 민사재판도 그렇고 형사재판도 그렇고 행정재판도 그렇고 선고할 때 내가 왜 선고하는지 그 주문은 맨 마지막에 얘기하고 그 이유를 얘기해요. 네. 이유를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그 선고할 때 다만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뭐 누구누구는 뭐 했다. 다만 어떻게 했다 그랬을 때 헉 네. 했다가 그렇다 하더라도 다만 또 얘기하면서 네. 이러면서 변동이 있는데 아마 그 다만이라는 말을 쓰면서 소수 의견 얘기도 이유를 얘기를 할 겁니다. 얘기를 한 다음에 결국 주문은 그래도 기각이 나올 거고요. 그 이유를 얘기하는 과정이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뭐 국무회의 과정이나 또 혹은 뭐 국회에 군인이 들어가게 된 과정 뭐 이런 과정을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선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1시간 이상은 안 할 거예요. 왜냐? 선고를 만약에 오후 2시에 잡았잖아요. 네. 그럼 제가 보기에 이거 1시간 이상 한다는 건데 근데 선고를 11시에 잡았잖아요. 네. 점심 먹으러 가야 됩니다. 이거 정확한 거예요. 점심 먹으러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많은 사건을 할 때 이 탄핵처럼 귀중한 사건을 할 때 선고 시간을 11시냐 2시냐 잡는 거에 따라서 변호사들이 많이 점심 먹으러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한 30-40분 하고 그 점심 드시러 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대6이면은 선고 요지부터 읽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거는 네. 케이스마다 다른 거죠? 헌법재판소 법에 의하면 선고를 하는 방식을 정해두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다수의 선고가 이유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문을 마지막에 읽는다 말씀드립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선고하기도 전에 불복하자 뭐 이런 목소리들도 있던데 보셨어요, 강사님? 네, 이제 오늘 날짜로 3일 뒤에 4월 4일 날 이제 선고가 있을 것이다 했으니까 이제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두 번째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입장을 발표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꼴의 곧 정당 정치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을 대표하는 게 국회의원이라면 그 국회의원 입장에서 어느 당에 이제 다수당 같은 경우도 대표가 우리 당은 당론에 따라 당론이 이렇다. 뭐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기각이 나오든 또는 인용이 나오든 간에 승복하겠다에 대해서 저는 밝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책임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 오늘 권성동입니까? 네. 그쪽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이제 승복하겠다 그랬죠. 어떤 결정 나오더라도. 네. 그 민주당에서는 좀 나왔나요?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탄핵 기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천명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탄핵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이에 대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관점이 있냐면 양측에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 국민들께서 뭐 울부짖고 주장하는 건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공당에 있는 어떠한 국회의원이나 당 지도부가 말을 하잖아요. 그 자체가 선동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편으로 결론이 안 나오면 이건 쳐들어갑시다. 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위험하죠. 네. 사실상은 만약에 지금 박홍근 의원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저는 그런 것은 과연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지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선고가 이제 날짜 나오면은 지금까지 어땠을지는 몰라도 네. 이제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그동안 싸워왔더라도 자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선고한다면은 승복하자.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지금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나라가 지금 경제도 그렇고 이게 뭡니까? 벌써 1, 4분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네. 4개월이 됐는데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 국민도 두 조각 나눠져 있잖아요. 이럴 때 정치인이 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일개 국민이지만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저보고 이따가 뭐 질문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걸 제가 호소할 거거든요. 네. 제가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주제는 안 맞을지 몰라도 노무현 제가 노사모 출신이라고 제가 네. 밝혔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역시 공과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좋아했던 바가 뭐냐 동서통합, 지역통합을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영호남 갈등도 심했고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역사 강사로서 저는 남북도 나중에 평화통일해야 되듯이.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최악의 정부라 그랬거든요. 네. 딴 게 아니고 갈라치기 했거든요.
그러자 노무현 친구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저는 완전히 정반대 정책을 폈어요.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세대 간 갈라치기, 남녀 간 갈라치기, 최악의 지도자라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요. 그것처럼 지금이 딱 우리 국민은 또 비상기업 때문에 두 쪽가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럴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재명 뭐 민주당 대표든 간에 그간에 잘잘못 이를 떠나가지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국가를 국민들을 통합해가고 국가를 어떻게 하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발전할 수 있을까? 그죠? 이거를 저는 생각한다면은 박원근 의원처럼 그런 주장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해요. 그거는 국가와 국민은 안중이 없는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사실 오늘 그 강사님을 제가 좀 초빙하고 싶었던 이유가 지난달에 한 유튜브 출연하셔가지고 네. 만약에 그 인용 결정 내린다면 국민들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리고 국민 저항권 발동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 이렇게 강조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 멘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오늘 강사님 좀 이곳에 부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4월 4일에 이제 선고하는 날이 또 마침 4월 4일이 이게 되게 해석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게 윤석열 대통령 세례명까지도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례명을 두고 네. 또 암브라시오죠. 암브라시오가 네. 어떻게 보면은 불멸이다. 네. 아니면은 암브라시오. 또 맞습니다. 사망한 날이다. 네. 이렇게 또 이제 갈리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하필이면 또 4일로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 여야뿐만 아니라 지지층 입장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갈릴 수가 있는지 싶더라고요. 저는. 근데 약간 저는 사실 2월 말에 2월 25일 날 그 선거 그 마지막 최후 변론이 끝났죠. 변론 끝나고 나서 네. 3월 초부터 방송을 출연하면서 네. 4월 넘어간다. 4월 4일이라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 때는 탄핵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건이 헌법재판소가. 그렇기 때문에 2주 안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고 네. 지금 한덕수 거도 있고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있고 최재해 감사원장 있고 그러니까 요거를 다 하다 보면 다 끝나고 나서 어떤 기점부터 그 2주 안에 끝날 것인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선고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2주인 거예요. 그게 한 4월 4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비추어 보면 네. 헌법 재판관들이 우리가 뭐 성향 얘기하고 뭐 개인적인 뭐 신분 얘기하고 하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정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순서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민주당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우리 할 일 하겠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월 4일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지만 그게 사실 헌법재판관들 재판관들 입장에서 보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이때쯤이 이제 평이 다 끝났으니까 선고할게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과 상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헌재 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헌재의 결정 이렇게 목소리는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네. 민주당이 받아들일까? 네. 라고 좀 의문을 그것에 갖게 합니다. 대해서는요 국민들께서 이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거든요. 제가 그 한 달 전에 지금 현재 이대로 이 상태에서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파면한다면 전환길은 이것은 절대 내가 승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이유가 뭐냐면 자 보십시오. 박원근 의원이 주장했는 거와 좀 다릅니다. 박원근 의원은요 지금 이유 필요 없고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이유 필요 없고 하잖아요. 지금 네. 무조건 안 된다. 저는 무조건이 아니었고 저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을 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헌법 정신에 맞춰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랬거든요. 뭐냐 헌법 정신에 의하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전문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이에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진행된 것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제 우선순위 저거죠. 그 내란죄를 뺐지 않습니까? 네, 첫 네. 번째는 불의한 재판관이 문제였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네, 불의한 재판관이라서 예를 들면은 아마 변호사분이 잘 아시겠지만 아까 문영배 재판관 문제가 많다는 거 국민들한테 알려졌고요. 특히 이재명 친분도 있는 관계 아주 친해요. 사실상은 제가 뒤로 알아보니까. 두 번째는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 여동생이 이상희 변호사가 바로 대통령 퇴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그다음 정계선 재판관도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대통령 탄핵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변호사분께서도 법적으로 상식으로 아는 게 그 재판 회피 신청하는 게 그렇죠. 상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진작에 빠졌어야 돼요. 네. 그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뻔뻔스럽게 안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불의한 재판관이라 불렀던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정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는 국회 인사청문회 때 주적이 누구냐 물었을 때 나는 답변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아니 무슨 소리냐. 지금 휴전선에서는 우리 수많은 동생 조카들이 가서 목숨 걸고 북한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미사일 쏘고하는데 못 싸우고 있는데 주적이 북한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재판관한테 감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고로 불의한 재판관에 맞서는 것은 저는 헌법 정신에 맞다고 생각했고 네. 두 번째 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과정에 이제 그 우리 허영 교수님 자주 인용하지 네. 않습니까? 네, 헌법학의 최고 권위자 허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헌법재판소 우리 알다시피 그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진작에는 윤석열 대통령 빨리 파면시키기 위해서 변론 기회도 잘 안 주고 빨리빨리 초침제 가면서 막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빨리 파면시키기 위해서 복잡한 내란죄를 빼내버렸잖아요. 네. 진작에. 네. 그러면은 뭐냐면 전체 그 우리 탄핵 소추 이유 중에 하나 80%가 내란죄라 했는데 80% 빼고 나면 20%밖에 안 남잖아요. 제가 그렇죠. 비유되기를 짜장면 시켰는데 짜장면 안고 단무지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그럼 가지고 돌려보내야죠.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당연히 국회로 돌려보냈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네. 상식이에요. 그것을 비롯해서 10가지 위법한 사항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법치잖아. 민주주의는. 그렇다면 보십시오.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그 위법사항 10가지가 발생한 상태에서 대통령을 파면시킨다. 이것은 헌법 정신에 근거해 봐라. 네. 불의에 항거한 것이 4.19 혁명 정신이고 그게 민주주의냐 그걸 계승하는 헌법 정신이므로 네. 전환길은 분명히 이런 헌법 정신에 근거하면은 저항하는 것이 맞다. 예를 네. 들어서 저항하지 않으면 뭐가 되죠? 불의도 참아라. 그리고 위법 사항이 있어서 참아라. 그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깨뜨리는 거 국민을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뭔데요? 국민이 주인 되는 거잖아요.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바로 헌법 정신이라면 그래서 항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헌법 정신에 이거는 아주 부합하는 일이다. 반면라고 했었고 지금 그 아까 박홍근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설득력이 없어요. 네. 자기들 주장 그냥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그냥 기각한다면은 일어나겠다. 이거는 반란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탄핵 소추의 동의성이 해했다 뭐 이런 거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뭐 형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네. 조건을 계속 이거는요.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전한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저항권, 자유로운 발동권입니다. 네.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자유롭게 발동하는 게 지금 현재 있는 야외 집회 양상도 민주당은 장애 집회 나가잖아요. 민주당은 뭐 당원들한테 문자 보내서 모집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탄핵을 반대하는 탄핵을 기각을 원하는 분들은 국민의힘이 개입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예. 뭐 우리가 선동하겠다 나가겠다 하지 않고 물론 그 국민들이 모여 있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마이크를 잡는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네. 주축이 돼서 하진 않았단 말이죠. 이것이 국민들의 자유로운 발언권, 자유로운 저항권을 전한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역시 논리에 변호사님 맞춰서. 다르시다. 네. 정확한 차이가 있네. 예, 근데 민주당에 있는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일단은 시각이 첫 번째가 이재명 지키고 두 번째가 그러기 위해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내뱉으면서 이건 무조건 탄핵이 만약에 기각되면 우리는 뭐 승복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이유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 싸움에서도 그렇고 감정대로 해서 그래요. 예, 감정적으로 국민 여론 싸움에서도 탄핵 기각이 당연히 맞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그 헌재 그러니까 실제로 생중계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생중계는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궁금한 건 과연 윤 대통령님이 그날 출석을 하셔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또 던져주실까 이런 왜냐면 지금 대리인의 의견은 나왔지만 윤 대통령님의 직접적인 의견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어떻게 예상하시는 거 있으세요? 법조인들 많이 아시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님의 성격에 의하면 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호상 문제나 뭐 안전상 문제 때문에 경호처에서 아마 반대할 겁니다. 경호처에서 지금 굉장히 그 대통령 경호처에 공채하는 분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그러한 심리 경호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그 구속영장 받았던 그런 분들도 1994년에 공채 5기로 들어와서 우리는 경호처는 어떠한 대통령이든 경호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러한 점에 비춰봤을 때 아마 그 대통령께서 출석을 직접 하는 거는 애매하지만 그날 오후나 밤에 어떠한 메시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아마 그 참모진들이 그 메시지는 준비할 것이라 보여지고 지금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사건 내용을 검색을 해보면 네. 오늘이 4월 1일이잖아요. 네. 어제 3월 31일까지도 뭘 서류 막 제출하고 막 오고 가고 해요.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민들도 뭘 제출하고 또 그 관련 청구인 피청구식에도 뭘 서로 참고 자료를 계속 제출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네.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뭘 또 제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생중계 한다 하더라도 그 현장에는 안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안 나오실 것 같다. 네. 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가 제가 원래는 별로 안 좋아하겠다니까요. 뭐 잘하면 잘하고 못하면 못하고 저는 비판 그렇게 했거든요. 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직무 복귀하고 나면은 네. 뭐 잘하는 건 우리가 지지하면 되고 못하면 비판하는 게 맞습니다. 국민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강사님은 상식파시니까요. 네. 네.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게 된 계기가 윤석열 대통령은 왜냐하면요 비상기업 나오고 난 뒤에 다망 발표해서 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다. 그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 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국가가 자유민주 지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반헌법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런 네. 거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그 뒤로 이분이 주장이 맞네. 그동안 제가 좀 비판했었지만 그 뒤로도 체포되어 가는 과정, 구치소에서도 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재판 받으러 오는 과정, 그리고 구치소 석방될 때 모습들 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몰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걸 많이 알게 됐죠. 네. 이분 꼿꼿하다. 진짜 그동안 대통령 되기 전에도 평생 검사로서 누구한테 그 굴복하지 않다 했나? 어쨌든 그런 말 네. 남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너무나 꼿꼿하고도 너무나 참 이렇게 당당한 모습, 그죠?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네. 그 지금까지 볼 때 저는 당일날 나올지도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절대 비굴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맞습니다. 네, 최소한 비굴하게 있잖아요. 비겁하게 그러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참 진짜 카리스마가 네. 제가 봐도 와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